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번 윤석열 정부 이 조세 정책이 감세 아닙니까? 감세 정책 아닙니까? 조세 정책을 감세 증세로 분류를 하신다면 뭐 감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책, 경제 노선, 노믹스 자체가 불분명해요.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보수 정부에서 같은 정책적인 노선과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1년 차에는 감세를 하다가 2년 차부터 해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와 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3.1조. 박근혜 정부는 초창기의 노선을 줄푸세로 했지 않습니까? 규제 줄이고,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기본을 바로 세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체로 플러스 4.5조였어요. 문재인 정부는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5조였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 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저는 감세로 잡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소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저는 붕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정 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정도가 적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에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요. 실제로 과표 구간 10억 이하가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다 2,302명이 되는 과표 30억 초과 구간에 2조 2천억의 감세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감세를 통해서 역동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고용과 경제성장의 축으로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총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부분의 표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안 보인다는 말씀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지출은 약자 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고요. 감세를 굳이 감세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나 경제 촉진을 위한 감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는 저희가 뭐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은 귀속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게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활동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저는요, 사실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그 시기, 때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작년에 1.4%,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모르고 경제 침체, 아래 공포도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세를 통해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의 정책적 수단을 다 없애버리는 형태의 조세 정책으로 감세가 지금 나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레거노믹스 때 레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는데 결론은 전국적으로는 8년 후에 미국 국채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정부도 이 감세의 효과는 반드시 5년 후에 국제 상승으로 나타날 겁니다.